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2차 곡선, 즉 원뿔 곡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사실 우리가 원래 강의 계획서에 상에서는 보드게임을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이제 너네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체 수업을 준비했어, 선생님이. 대체 수업을 준비했는데, 너네가 우리가 이제 1학년 교과 시간에 회전체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회전체를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모양을 우리는 단면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 단면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원뿔 곡선인데, 얘들아, 원뿔은 회전체지, 맞죠? 자,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린 게 원뿔이죠. 자, 이 원뿔을 어떤 여러 방법으로 이제 잘랐더니 생기는 그 단면의 모양을 연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원뿔 곡선인데, 이제 원뿔 곡선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2차 곡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자, 첫 번째는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원, 세 번째는 포물선, 네 번째는 쌍곡선. 이런 2차 곡선들이 있어요. 모양의 형태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진짜로 원뿔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되는지 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 단면의 모양을 연구한 사람은 크게는 이제 메나이크모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배울 아폴로니우스, 그 다음에 오늘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줄게요. 단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뿔을 잘랐어요. 근데 각자 자르는 방식, 그리고 그 분류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세 학자로 보통 구분을 해서 보는데, 제일 먼저 메나이크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각 있잖아, 얘들아. 원뿔의 이 꼭지각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그림 일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각이 예각인 경우에 90도보다 작은 거, 그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꼭지각이 90도인 경우, 그다음에 꼭지각이 90도 이상인 경우, 둔각인 경우예요. 근데 이 메나이크모스는 동일하게 항상 이 원뿔에 모선에 수직되게 이렇게 잘라요. 꼭지각이 90도인 경우에도 모선에 수직되게 자르고요. 꼭지각이 둔각 90도보다 큰 경우에도 모선에 수직되게 잘라요. 그랬을 때 생기는 이제 단면의 모양을 보니 꼭지각이 90도보다 작으면 타원이 생기고요. 지금 이 단면이 타원인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이 단면이. 꼭지각이 90도였을 때는 포물선이 생기고요. 꼭지각이 90도보다 크면 뭐가 생기겠어요? 쌍곡선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너네는 이거를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 듣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메나이크모스는 꼭지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2차 곡선을 분류를 했고요. 자, 아폴로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각과 모선각 사이의 관계를 비교를 해서 그 단면의 모양을 구분해서 2차 곡선을 분류를 했는데, 자, 단면각이 무엇이냐, 모선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모선각은 얘들아, 이 원뿔에 있는 모선과요, 밑면이 이루고 있는 이 모선각이, 이 생기는 각이 모선각이에요. 그럼 얘들아, 원뿔이 하나 주어졌을 때는 이 모선각은 항상 변하지 않겠지. 어떻게 자르든지, 그치? 근데 단면각이라는 거는 내가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단면과요, 이 단면을 쭉 연결을 했을 때 밑면과 생기는 이 각을 단면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밑면과 생기는 각을 단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단면과 밑면이 생기는 각을 단면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모성각이요, 얘들아. 단면각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다음에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먼저 해볼게요. 자,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작을 때, 모성각이 단면각과 같을 때. 세 번째는 모성각이 단면각보다 작을 때, 즉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클 때 한번 상황을 비교해볼게요. 자, 모성각이 더 큰 상황이에요. 얘들아, 그럼 1번 상황은, 너네 지금 1번 상황은 보면 지금 모성각이 단면각보다 큰 상황이니까 요렇게 잘랐을 때잖아, 그치? 그래서 나오는 단면이 뭐다? 타원이 나와요, 타원. 타원이 나오고요. 모성각과 단면각이 같아요. 자, 이게 단면각과 모성각이 같아요.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포물선이 돼요. 자, 이번에는 모성각과 단면각을 비교했을 때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큰 상황이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두 쌍이 모여서 쌍곡선이 돼. 얘들아, 이게 보면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 모선보다는 기울기가 이제 모선보다는 이 경사가 낮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위의 원뿔과 만나지 않겠지, 그치? 반면에 이 모선각이 단면각보다 커버리면, 경사가 커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쌍곡선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원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요? 자, 그러면 보면 이게 어원도 되게 재밌어요. 타원은 영어로 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포물선은 영어로 파라롤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파라롤라, 그 너네 이제 빛을 모으는 그런 것에서도 파라롤라 초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많이는 안 했겠지. 한번 들어본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일치하여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원상으로. 그러니까 모성각과 단면각이 크게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영어로 하이퍼볼라 라고 해서 단면각이 모성각보다 크니까 어떤 의미겠어? 크다는 의미가 있겠지? 그치? 효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어 뜻도 한번 재밌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얘들아, 너네의 기본 상식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하는 수업이지 외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수업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건데 뭔가 아쉽잖아, 얘들아. 그냥 뭐 모양만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워.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정말 조금 나는 사고를 해보고 싶고 좀 더 탐구를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의 과제, 뭐 하나의 탐구 주제를 주자면, 자, 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특징을 가져요. 얘를 정의 내리는, 얘를 이름 지어주는 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특징을 만족하는 도형은 이 도형이 된다. 그러니까 즉 원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원의 뜻이 너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면 그 도형은 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포물선도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원은 너네가 다 알다시피 어떤 주어진 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이 도형을 원이라고 하죠, 그죠? 자, 타원은 어떤 거냐면 주어진 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과 두 점에서 어떤 한 점이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야. 즉 이거 더하기 이거가, 자,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즉 모든 타원위에 있는 점에서 주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됐어요? PO가 일정.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AB가 주어졌을 때 PA 더하기 PB가 항상 일정한 P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포물선은 어떤 주어진 점이 있고, 얘들아 이건 포물선이 아니에요.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야. 어떤 주어진 직선이 있어. 얘들아 주어진 거에 잘 집중을 해. 여긴 주어진 점 1개, 원은 주어진 점 1개, 타원은 주어진 점 2개, 포물선은 주어진 점과 직선. 그치? 그랬을 때 포물선 위에, 자 이걸 F라고 할게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항상 그 점과 주어진 점과 이르는 거리와 주어진 점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즉 L 사이 거리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데 선생님 잘못 찍었네. 자, 이 거리와 사실은 이것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거리가 사실 같아야 돼. 내가 점을 잘못 찍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포물선의 하나의 뜻이고요. 포물선의 뜻이고요. 쌍곡선도 마찬가지야. 얘는 주어진 두 점이 있을 거예요. AB라고 해볼게요. AB라고 치면 이 쌍곡선 위에 P를 잡았을 때 항상 이 PA와 PB의 길이의 차, 즉 가 일정. 얘들아 지금은 PA가 더 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PB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즉 포물선 위의 한 점과 주어진 두 점 사이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 길이의 차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어떤 걸 올려줄 거냐면 너네가 직접 타원이랑 포물선을 그려볼 거야. 근데 이게 왜 포물선이랑 타원이 되는지 이 뜻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만약에 한번 해보고 이걸 찾는 것까지가 나는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찍어서 만들어 보기만 해보고요. 나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 직접 만들어 봤더니 이 개념이 적용이 된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선생님 한번 확인시켜 줄게.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발견하기가 힘들긴 한데요. 이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너네가 더 상위 개념인 단델린의 2차 곡선, 즉 원뿔 곡선도 한번 탐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호기심이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따로 찾아가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